자, 이번 자료 분석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콕 집어서 선택한 말 그대로 로봇 영재인데 이 회사 이야기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오늘 그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의 핵심적인 역설이죠. 왼쪽을 보면 매출이 무려 117.7%나 늘었어요. 거의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영업 손실이 41.8억 원.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어떻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2025년 초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가져왔죠. 뭐랄까, 미래의 자동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집 영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콕 찍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이 얼마나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지 그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년 만에 매출이 97억에서 211억으로 2배가 훌쩍 넘게 뛰었어요. 정확히는 117% 성장입니다. 이건 그냥 장사 잘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 회사의 협동 로봇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재무 상태는 튼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주 튼튼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거의 철옹성 수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빚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차입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크는 기술 기업 중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 이건 그냥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투자든 어떤 위기든 버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탄을 장전해 놨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단기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200%만 넘어도 엄청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309%입니다. 이건 갚아야 할 돈보다 가진 돈이 13배나 많다는 얘기예요. 재무적으로는 정말 걱정할 게 없는 수준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역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빚도 없죠. 현금도 빵빵하죠. 매출도 폭발했죠. 그런데 도대체 번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도너트 차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요. 물건 만드는데 67원이 들고 연구개발이나 직원 월급 같은 관리비로 53원이 나갑니다. 합치면 얼마죠? 120원이죠. 그러니까 100원 벌어서 120원을 쓰는 구조인 거예요. 당연히 20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저 연구개발비랑 관리비가 범이네요. 그럼 또 궁금해지죠? 아니, 장사에서는 돈을 까먹고 있는데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는 걸까요? 직원들 월급은 뭘로 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생존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현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정답은 로봇을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올해 로봇 만들고 팔고 하는 이 핵심 사업, 즉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210억 원이나 밖으로 줄줄 샌 겁니다.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000억 원이 넘는 현금 보유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모아놨던 적금을 깨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한 실탄을 써가면서 회사를 키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적금을 깨서 쓰는 생활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이 회사에게도 그 마감 시한,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적자를 내면서도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보호막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관리 종목 지정유예라는 건데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해요. 너희는 기술력이 대단하니까 당장 돈 못 벌어도 봐줄게. 시간 줄 테니 한번 제대로 커봐. 하고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특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한 보호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유예 기간이 바로 올해 2026년 말에 끝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년, 그러니까 2027년부터는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아주 엄격한 수익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술 영재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저이익의 수수께끼를 풀고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딱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로 가는 매출 비중. 이게 지금 3.3%인데 과연 10%를 넘을 수 있을까요? 진짜 삼성의 아이가 되려면 이 숫자가 중요하겠죠? 둘째, 영업이익. 당연히 적자를 멈추고 흑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셋째, 관리비용. 매출의 50%가 넘는 이 비용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거죠. 영업 현금 흐름. 언제쯤 적금 깨서 쓰는 걸 멈추고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저희 말이 아니라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지만 아직 벌어들인 돈으로 경영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지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로봇 영재는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진짜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영재의 미래, 앞으로 정말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